동탄에 10억, 15억을 태워 차라리 그 돈이면 서울을 가지.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죠? 막상 가보면 신축 아파트에 인프라도 너무 좋아서 진짜 살기 좋은 도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거 있죠. 출퇴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리고 이거 나중에 거품 빠지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 동탄의 대장인 롯데캐슬은 27평 호가가 무려 17억 5천만 원입니다. 우포한의 구평 가격도 16억 수준이고요. 이 돈이면 진짜로 서울 강동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보이는 가격이거든요. 당연히 차라리 서울 가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막연한 가격 저항감 때문에 결정을 미루다가 진짜 똑똑하게 내 집 마련할 타이밍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동탄은요.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동탄과 언제 될지 모르는 호재만 믿고 묶여버리는 동탄. 이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같은 예산을 넣고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꼭 사야 하는 진짜 대안이 되는 동탄의 가성비 단지 4곳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서울 강동구보다 동탄에 이렇게 큰 돈을 넣어도 되나 고민하실 때 비교하시는 곳은 광교 신도시입니다. 광교 신도시가 당연히 좀 더 좋다는 평을 받죠. 신분 당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탄 대장단지 가격이 좀 비슷한 편이라서 같이 두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두 도시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교는 호수공원 주변으로 인프라가 예쁘게 완성된 프리미엄 주거지 느낌이 강하죠. 주거지니까 자체 일자리의 한계는 명확하고요. 대신에 위치가 좋다 보니 서울이나 판교 그리고 다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출퇴근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 중간쯤 어디로 생각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동탄은 삼성전자를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자급자족 도시입니다. 서울에 가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광역버스를 타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압도적인 균질성을 가지고요. 그에 따라 인프라들도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인구가 42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인데다가 청년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직장 위치 때문에 오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탄을 또 구리랑 비교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구리가 가격적으로도 차이가 크고 위치도 완전히 다른데 왜 동탄이랑 구리를 비교할까? 라는 그 심리를 생각해 봤거든요. 아마도 지금 가장 여러분의 큰 고민은 대출이 안 나오고 예산이 부족해서 가격대를 어떻게 설정하냐 이 문제가 고민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동탄을 바라볼 때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큰 실수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동탄이 진짜 넓어요. 서울로 치면 끝에서 끝이 동묘에서 압구정만큼 큰 그런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 투자 가치도 다르고 실제적으로 가격의 폭도 정말 넓거든요. 그리고 동탄하면 사람들도 신축을 생각하니까 가격이 저렴한 상당히 외곽에 있는 그런 단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댓글들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왼쪽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탄의 구석에서 동탄의 장점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로의 출퇴근을 해보려고 하면 지금은 한 46분 정도 걸리네요. 심지어 환승도 2번을 해야 되죠.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 논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뭐냐면 되게 자기 합리화인데 트램이 생긴다는 거예요. 트램이 생기면 굉장히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문제는 이 트램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언제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믿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 위례를 생각해보세요. 위례에 트램 생긴다는 거 그것도 정말 오래되고 얘기는 많은데 이제서야 뭐가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호재를 가지고 외곽을 선택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른쪽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빈 땅도 많아요. 이런 지역들은. 그래서 이런 곳들에 가시는 거는 물론 선택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후순위로 알아보시고 그 전에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곳들 한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탄 아파트 매수 시의 선택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확실한 직주 근접 그리고 확정된 노선을 확인해야 된다. 언제 될지 모르는 트램을 믿지 말고 통근버스가 잘 다니던지 아니면 인동선 같은 게 생긴다든지 아무튼 직주 근접이 확실한 곳들이
이미 저렴한 가격에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먼저 보시는 게 맞다. 동탄 안에서 구축이라고 해봤자 2007년, 2008년식이에요. 충분히 괜찮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학세권 그리고 인프라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허허벌판 신축이 분명히 아직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탄이 조금 재밌는 게 구역별로 인프라가 조밀조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있는 외곽을 골라도 인프라가 있는 곳을 고르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물값이 아니라 땅의 가치를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1동탄에 좋은 옵션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연한 이야기죠. 실거주가 용이한 단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금성이 좋은 단지 아시죠? 이거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까다로운 5가지 조건을 갖췄으면서 가격도 사실 좀 저렴하려면요, 2동탄보다는 1동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2동탄에 있는 곳들도 소개는 해드릴 건데요, 1동탄에 사실 편견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동탄역과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또 다른 분들은 오산천을 기준으로, 그 위는 서울로 치면 강북, 그 밑에는 서울로 치면 강남이라고 하면서 2동탄 쪽만 좋게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1동탄에 정말 기회가 많다는 거를 오늘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울도 생각해보면 초기에는 강남보다 강북이 훨씬 부촌이었던 거 아실 거예요. 게다가 신도시의 흐름이 정말 무서운 게, 신축 아파트가 6에서 8년 차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건물 프리미엄이 사라지는데 그때 신도시의 특정 지역의 밸류가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2동탄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그 안에 애매한 걸 고르시기보다는 1동탄도 괜찮을 수 있다. 이거 받아들이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 이해가 가셨나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뒤에 이제 단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 지역은 2동탄 남쪽의 호수공원 메인 권역입니다. 여기는 동탄역 롯데캐슬이나 우포환을 잡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데 동탄에 꼭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선택하시기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동탄의 남쪽은 개발이 덜 된 상황이긴 하지만 호수공원 바로 앞 메인 입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장은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라는 주상복합 단지예요. 이 지역의 핵심 인프라는 레이크 꼬모 라는 복합 상업시설인데요. 여기에 연결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 건너편에 빨갛게 된 곳이 학원가거든요. 이쪽에도 학원가가 잘 인프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가격대가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포함만 해도 벌써 15억대가 되는데 여기는 저렴한 거는 9억대, 비싸도 13억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2동탄 메인 권역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의 강자 1동탄의 시범단지 쪽, 그리고 한빈마을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1동탄이라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구시가지의 핵심 영역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여기는 인동선 호재가 있습니다. 전철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그 전철이 지나갈 때 있어서 가장 메인으로 여기 생기는 게 반송역인데, 그 반송역 바로 앞이 동탄시범, 한빈마을, 동탄 아이파크 라는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는 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의 장점이 학원가나 학군이 좋다는 건데요. 사실 학군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뭐가 생기려면 저는 몇십 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학군이란 말은 감히 못 붙이고 학세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동편으로 넘어가면 학원이 빨갛게 아주 많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매력적입니다. 사실 8, 9억에서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단지를 고르게 되면 컨디션이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단지 자체도 충분히 깔끔하게 2007년식, 2008년식이기 때문에 즐기실 수가 있고 주변에 녹지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시범단지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선택 기준을 좀 가져본다면 초품화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 단지들은 광폭 발코니가 적용된 경우가 있거든요. 서비스 평형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지를 고르고 매물 중에서는 수리가 된 걸 고르시면 좋겠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환금성이 중요한데요. 이 동탄은 1동탄, 2동탄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률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수익률에서 환금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더 적은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바로 능동마을과 예당마을인데요. 능동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인동선이 지나가는 능동역이 생겨요. 그게 능동역 이지 더원이랑
능동역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사이에 생기고요. 이 지역도 초등학교 다니기 편하고 나름의 인프라도 있고 녹지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실 땐 여기를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출퇴근도 분명히 가능하신 위치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예당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밌어요. 예당마을은 삼성전자 도보권이라서 꽤나 선호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이 중에서는 동탄 예당마을 푸르지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여기만 20평형이 있어요. 그래서 20평형이 있기 때문에 절대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예산이 없는 분들에게는 축복이겠죠. 그래서 요 단지를 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당마을 선택하실 때는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어떤 분은 여기가 광역버스가 많이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게 분당에서는 그런 구간들이 말이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아쉬운 것이 여기서 광역버스를 타려고 하면 이미 앞쪽에서 다 타서 오시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출퇴근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당마을을 택하시는 분들은 서울 출퇴근은 좀 어렵겠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을 생각하시면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대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마을, 예당마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산은 없지만 무조건 이동탄에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대안은 이동탄 북측의 영천동 일대입니다. 흔히 11자 상권, 11자 상가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자체적인 인프라도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한 덩어리로 잘 묶여있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조금 아쉬운 점은 학원과 라이딩 때문에 차선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상가가 별도의 이름이 있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곳이다 보니 이쪽에 동탄 순환대로 메인도를 통과하거나 하려면은 단지 들어갈 때 매우 불편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다 좋은데 새로운 호재가 없어요. 동탄은 계속 발전하는 도시고 아직 완성형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호재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호재로부터 소외받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여기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서 요걸 염두에 두시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사실 비교할 만한 대상이 너무 외부에도 많고 동탄 안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광교, 호수공원, 한빛마을, 능동마을, 예당마을, 서울 강동구, 구리까지 비슷한 실거주 예산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택하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장이 이쪽이라면 과감하게 일동탄 쪽을 택할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이 영상을 보고도 해결 안 되는 고민들 해치울 수 있는 방법 남겨놨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